에이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에이전시가 어떤 유형이 있고 각 에이전시는 어떤 일을 하며 왜 이렇게 많은 에이전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는 크게 이제 제일기획, TBWA, 이노션, 그리고 HSL, 오리콤 등의 회사들이 있고 세분화시켜서 인하우스 에이전시와 독립광고대행사로 나뉘는데요. 인하우스 에이전시는 뭐냐면 기업이 이제 만든 기업이 출자를 했거나 기업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대행사를 말해요. 제일기획은 삼성이고, 그리고 이노션은 현대고, HSL은 LG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TBWA는 독립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 전략을 설계를 하고 그 브랜드 전략을 토대로 그럼 어떻게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마케팅을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그냥 TV에서 보여지는 모든 영상 광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메이저 회사 그리고 그 밑에 더 많은 회사들이 만든 어떤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광고대행사의 장점은 아무래도 내가 만든 광고물을 직접 TV라든지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그런 보람이랄까, 나의 커리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종합광고대행사의 단점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광고대행사의 어떤 문화 특성상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다는 거죠. 터프하고 그 말인즉슨 야근이 많고 밤샘도 간혹 있고 주말 근무도 가야 되고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불규칙하다라는 게 종합광고대행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대행사 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온라인, 인터넷과 모바일을 합친 게 디지털입니다. 네이버, 다음 이런 예전 전통적인 PC 기반의 어떤 포털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기반은 카카오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SNS 쪽은 인스타, 페이스북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을 광고 매체로서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펼치고 성과를 측정해 나가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디지털 대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장이 거의 엄청 성장해서 이제 TV 시장을 압도를 하기 때문에 광고의 어떤 중심에 지금 디지털이 돼 있고, 그만큼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입지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 회사는 사실 한 500개가 없습니다. 다 합치면. 왜냐면 디지털 안에서도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바이럴 광고, 쇼핑 광고, 굉장히 이런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계에서도 이제 종합광고 대행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좀 메이저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에드코어라든지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노레드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TV에 나가지 않을 뿐이지 거의 TV CF와 그런 비슷한 퀄리티와 메시지를 담은 그런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고 실제 유튜브 같은 곳에 이제 광고로 많이 나오죠. 보통은 그래도 한 회사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브랜드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검색 광고 회사죠. 가장 이제 디지털 광고의 시발점이 검색 광고였기 때문에 그 검색 광고 대행사에서 하는 일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다음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검색 광고를 실제로 그 전략 설계를 하고 세팅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저도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가 아닌 그 쇼핑 광고라고 해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그리고 줌 이런 포털에 들어가면은 썸네일 조각조각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쇼핑 탭, 쇼핑 광고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쇼핑몰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디지털 상에 굉장히 중소형 쇼핑몰이 몇천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쇼핑 광고만을 전담으로 하는 쇼핑 광고 대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럴 대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워블로그라고 이제 알고 있는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카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체험단까지 해서 인터넷상에서 내가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여론 조성을 필요로 할 때, 신제품이 나왔는데 나만 알면 안 되니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을 때 이런 체험단, 바이럴형 광고를 진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거 실제로 고객이 좋아서 이렇게 올린 건가 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그런 여론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이럴 대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협찬이나 콜라보레이션의 업무만을 전담을 하는 MCN이라고 하죠.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다이아TV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각자만의 영역을 구축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나는 어느 에이전시에 가야 되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의 경우에는 전략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 종합광고 대행사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는 디지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의 성과, 그런 숫자라든지 성과적인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터로 성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부상했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 모든 에이전시는 전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집중을 원하시면 이제 검색 광고 대행사 쪽이 가장 이제 많은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좀 창의적인 그런 컨텐츠 영상이나 아니면 뭐 SNS 채널 운영이나 이런 걸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대행사 중에서도 SNS 쪽을 좀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으셔서 컨텐츠 마케터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컨텐츠 마케터를 하실 거면은 그냥 에이전시가 아니라 직접 브랜드 인하우스 마케터로 들어가셔서 컨텐츠 쪽 포지션을 담당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광고 대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흡수를 하면서 굉장히 치열해졌고 야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광고 대행사가 뭐 일반 종합 광고 대행사보다 편하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검색 광고나 이런 대행사의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들이 7시면 다 일이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야근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사실 광고주 요청이나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요즘에 이제 가장 빠르게 그 변화하고 주목받는 디지털이라는 시장 안에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력, 그런 계획과 기획, 전략, 설계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일반적인 그런 광고 대행사랑 똑같아요. 조금 업무 시간이 좀 대중이 없다? 그리고 광고주를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압박이 많이 심하고, 우리가 이제 몸을 쓰는 노동자들은 체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체력이 지치면 금세 티가 납니다. 근데 이 지식 노동자들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사실 좀 너무 늦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컨디션을 잘 스스로 혹은 이제 조직에서 좀 챙겨서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요즘에 많은 그런 압박들을 주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번아웃이 빨리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조금 마케터, 좀 이제 에이전시 마케터들이 특히 더 많이 겪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에이전시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고 나는 어떤 에이전시 유형에 잘 맞는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마케터나 에이전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은 고민하시지 말고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